이게 뭐고? 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오늘은 볼보 S60 모멘텀,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신형 S60이 출시됐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V60 크로스컨트리의 세단형 버전이죠. S60의 등급은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4,760만원짜리 모멘텀, 그리고 5,360만원짜리 인스크립션이 존재하는데, 여기 있는 차는 4,760만원짜리 모멘텀입니다. 인스크립션과 모멘텀의 이런 소소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오늘 한번 이 개목고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일단 크기부터 짚고 넘어가시죠. S60의 길이는 4,760mm, 높이는 1,430mm이고 너비는 1,850mm입니다. 국산차에 대입하면 기아자동차 K3 그리고 K5 그 사이에 위치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딱 실제로 봤을 때 모서리를 각지게 다듬어서인지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참고로 여기 있는 컬러는 오닉스 블랙 컬러, 총 6가지 컬러 중에서 오닉스 블랙 컬러입니다. 네,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은 누가 봐도 볼보입니다. 최신형 볼보의 디자인 큐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약간 다른 걸 꼽자면 이 V60 크로스컨트리처럼 토르의 망치 주간주행 등을 좀 앞까지 길게 빼서 눈곱처럼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도드라지긴 합니다. 나머지는 이 형님격인 S90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강원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안개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멘텀 인스크립션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 앞모습에서 인스크립션과의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조금 블링블링하죠. 그리고 이 안개등 주변부도 지금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그냥 무광의 까만색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인스크립션은 여기에 살짝 이 크롬 장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넣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거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실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은 딱 전형적인 세단 느낌이 납니다. 그린하우스가 아주 볼록하게 솟아 올라가지고 딱 전통적인 세단 느낌이 나죠. 요즘 대세가 쿠페라이크한 세단, 이러니까 이 필러 부분을 뒤로 쭉 늘려서 트렁크까지 이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세단이 유행인데, 이 볼보 S60은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호불호가 나뉘긴 하겠지만, 이 그린하우스가 봉긋하게 솟아오른 디자인이 실내 공간 뽑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앞쪽 오버행이 엄청 짧습니다. 뭐 오버행 짧을 수도 있지 왜 그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차가 후륜구동 모델이 아니에요. 앞바퀴를 굴리는 전륜구동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행이 굉장히 짤막해서 후륜구동 차의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인스크립션 모델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모멘텀은 18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크립션은 이보다 한층 큰 19인치 5스포크 휠을 쓰고 있는데, 18인치 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차체 비례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핸더 갭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엄청 스타일리시합니다. 그래서 바퀴 때문에 굳이 인스크립션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뭐 어쨌든 18인치 휠도 나쁘지 않다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뒷모습은 앞쪽보다 더 S90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이 볼보만의 특이한 테일램프, 디귿자로 만든 테일램프가 눈에 띄고요.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이 볼보 레터링이 S90보다 한층 더 올라와 있다는 거, 그리고 후방 리플렉터도 조금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시선이 S90에 비해서는 살짝 더 올라간 듯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맛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의 차이점을 꼽자면, 여기 있는 모멘텀 모델은 원형 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원형 배기 파이프가 두 발로, 양발로 나와 있는데, 인스크립션은 이 부분이 원형이 아니고 사각팁으로 바뀌어요. 이 역시 사진으로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텐데,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입니다.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값 차이가 600만원이 나는데, 이 600만원의 외부에서 일단 휠이 바뀌고 크롬 터치가 들어가고 배기 파이프가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가치를 한다고 치면은 인테리어에서 나머지 500만원의 가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번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볼보 최신 디자인을 따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방식이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9인치 디스플레이를 마련해서 물리 버튼을 거의 없앴습니다. 일단 뭐 디스플레이 작동감은 상당히 괜찮고요. 빠릿빠릿하고, 물론 이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들어가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4가지로 바뀌는 것보다 바뀌는 그 변화의 양은 적고요. RPM 게이지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크립션과의 주된 차이는 이곳 우드 장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멘텀은 탄 컬러, 이 짙은 브라운 컬러로 마감되어 있는데, 인스크립션은 이보다 밝은 베이지 컬러로 이 인테리어를 장식을 합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모두 4가지입니다. 대신 소재나 옵션 면에서 차이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일반 가죽 시트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인스크립션은 나파 가죽을 씁니다. 그리고 또 모멘텀은 전석 열선을 깔지만 인스크립션은 여기에 보태서 앞좌석 통풍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 인스크립션은 마사지 시트, 전동식 쿠션, 전동식 사이드 볼스터까지 지원하고, 헤드레스트에 인스크립션이라는 이런 음각 마크도 더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인스크립션은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서라운드 뷰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상단에 이런 스피커가 좀 차이가 나요. 바워스 앤 윌킨스는 이렇게 뭐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데, 이 기본 오디오는 조금 밋밋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있겠다 싶으시다면 600만원 더 보태서 모멘텀 말고 인스크립션 사는 게 낫습니다. 네, 뒷자리입니다. 뒷좌석이 좀 좁다라는 의견도 종종 있긴 한데 저로서는 기대 이상입니다. 절대 좁지 않고요. 일단 앞좌석을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춰 놨는데 무릎 공간은 주먹 한 2개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도 완전히 착 들어간다 이건 아니지만 뭐 불편함 없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헤드룸이 그 외형상 그 봉긋했던 그린하우스를 따지면 네,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한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갑갑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선루프도 있고 이 창문의 벨트 라인도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아서 장시간 타도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트도 적당히 폭신폭신하고 시트 각도도 적당히 누워있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편의 장비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모멘텀 등급은 전석 열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뒷좌석 열선을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에어벤트는 B필러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는 없어요. 대신에 12V 네,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그 충전기 사셔서 여기 꽂으시면 될 것 같고요. 뒷좌석 암레스트도 있고 누르면 좀 허접하긴 하지만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스크립션 모델은 이거와 다르게 여기 4존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에어컨이 마련되죠. 그런데 뒷좌석에서 좀 아쉬운 걸 2가지 꼽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전륜구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꼭 후륜구동차처럼 센터 터널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5명이 좀 여유롭게 타기 힘들 것 같아요. 딱 앉으면 이렇게 짝벌스 다리를 벌리고 타야 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나파 가죽 들어가는 인스크립션 모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멘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죽이 쉽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팽팽하게 시트에 말려진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네, 잡히는, 주름이 잘 갈 수 있는 좀 비닐 덮어 놓은 것 같은 시트 가죽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구성이나 인테리어 면에서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딱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정말 괜찮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42리터입니다. 딱 봤을 때 엄청 여유롭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안쪽을 보시면 그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뭐 부피가 큰 짐을 아주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뭐 우리나라 차가 워낙에 잘 뽑아서 제가 거기에 좀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입구 부분이 조금 넙대대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다가 이렇게 이 부분에 기스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PPF 시공을 받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 부분 생채기가 많이 날 것 같기 때문에 PPF 시공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이나 마감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위쪽에는 아무 마감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이런 부분에 부직포를 아주 충실하게 둘렀고요. 이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저가차 느낌은 아닙니다. 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마감을 잘 해놨다 라는 걸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곤잘로의 이게 뭐고, 진짜 아쉬운 걸 꼽자면, 뭐 물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뒷좌석 폴딩이 되면은 좀 더 큰 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폴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S60 해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뒷좌석 폴딩도 옵션으로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멘텀 그리고 인스크립션 모두 6대4 폴딩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스키스로 있으니까 낚싯대 같은 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싯대 근데 다 접지 않나?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끝! 네, 지금까지 볼보 S60 모멘텀 등급의 이게 뭐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S60 인기가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사전 계약이 1700대를 넘어섰다고 들었는데 올해 물량이 벌써 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지금 저희 고리 선배님께서 엔카 매거진에 S60 시승기도 따로 작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뭐뿐만 아니라 엔카 매거진에 있는 저희 S60 시승기 곧 올라갈 우리 시승기도 한번 관심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끝.